쉽고 빠른 오늘의 주요 뉴스 5분 요약 뉴스 런치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며 몸을 불사른 지 딱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17이던 1965년부터 청계천의 평화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평화시장의 노동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다락방에서 하루 14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시다라고 불린 보조원은 주로 13세에서 17세의 소녀들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사업주들에게 알려지자 그는 해고당했고 평화시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와 삼동의 회원들은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통해 법이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고발하고자 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시위가 무산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에 전태일 열사는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 자살합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어제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최고 단계인 무궁화 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노동계는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3법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최고 경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노조활동 권리를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게까지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 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민법의 근친혼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16년 A씨와 B씨가 혼인신고를 합니다. 얼마 뒤에 A씨가 저와 B씨는 육촌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무효로 해주세요 하고 소송을 겁니다. 1심은 오케이, 이 결혼 무효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럼 이 법을 잠깐 살펴볼까요? 민법 제805조 1항,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5조 2항, 혼인이 제809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 혼인은 무효로 한다. 이에 따라 패소한 B씨는 항소까지 기각당하자 헌법 소원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이 두 법의 타당성을 따지게 된 겁니다. 어제 공개 변론이 있었는데요. 먼저 B씨 측과 참고인으로 지정된 몇몇 전문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8촌이면 이제 남이지. 혼인의 자유 침해다. 무엇보다 자녀의 유전질환 6촌, 8촌 정도 되면 그런 거 없다 라고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한편 상대 측인 법무부와 이에 부합하는 몇몇 참고인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법은 사회 공동체 질서에 부합한다. 위헌 아님. 가족 개념에 변화가 있다고 해도 재래, 상례가 유지되는 이상 8촌 이내가 곧 근친이라는 관념은 오늘날에도 보편 타당하다는 거죠. 자녀의 유전적 질병 역시 일단 발현할 가능성이 커지는 건 맞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가짜뉴스 접해보신 적 한 번씩은 있으시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짤막한 몇 줄로 전달되는 이슈들이나 마구 확산되는 허위 정보들은 지금껏 진실과 가려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이 허위 조작 정보를 가려내는 팩트체크넷이 출범했습니다. 기자와 PD연합회, 사회협동조합이 함께 운영하는 이 플랫폼은 수많은 기자들과 팩트체크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 팩트체커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팩트체크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이 사이트의 일반 회원들은 언제든 팩트체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된 뉴스들은 검증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기자들로 구성된 전문 팩트체커들과 시민 팩트체커들이 함께 협업하여 각종 통계 자료나 논문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해당 이슈의 당사자를 다시 취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검증을 완료하죠. 이렇게 팩트체크가 완료된 사안은 기사로 작성되어 사이트에 업로드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짜뉴스를 판별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팩트체크넷에 대한 잡음도 섞여 나옵니다. 이 팩트체크넷에 SBS, MBC, KBS를 포함한 11개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 매체 조중동은 쏙 빠졌습니다. 그래서 진보 매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팩트체크넷에서는 모든 언론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정부 지원금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기관인데 왜 정부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느냐고 말이죠. 시작부터 공정성과 편향성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아직 이제 출범했으니까요. 이 팩트체크넷 한번 잘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1회 업로드 되니까요. 잘 지켜봐 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부터 금요일마다 만나도록 해요. 안녕!